단기 뉴스보다 방향을, 이슈보다 구조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UNI 투자입니다.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너무 비싸다는 우려와 이제 시작이다라는 확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정적인 해석보다는 최근 분기 보고서와 공시자료에 나타난 숫자들과 팩트를 중심으로 삼천당제약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차분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중 시장 흐름과 수급, 그리고 주요 뉴스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참여 링크는 채널 프로필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팩트는 재무제표 속 숫자의 힘입니다. 25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의 자본금은 약 117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본잉여금은 1천억 원대, 이익잉여금까지 합치면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잉여재원은 자본금의 몇 배에 달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무상증자가 등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천당제약처럼 주가가 고가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주를 매수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 접근성이 자연스럽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카드가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는 회사 가치가 갑자기 커지는 마법이 아니라 이미 쌓여있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며 주식을 쪼개 유통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삼천당제약은 구조적으로 그런 선택을 검토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잉여 재원의 일부만 활용해도 1대1 무상증자 같은 시나리오는 충분히 계산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만약 하나의 가능성으로 1대3 수준의 파격적인 무상증자가 나온다면 주가는 권리락 이후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며 투자자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그대로지만 시장이 받는 신호는 강력합니다. 삼천당이 싸졌다가 아니라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심리적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결코 드문 이벤트가 아닙니다. 특히 코스닥 바이오나 성장주에서는 주가가 고가 구간에 진입했을 때 유통주식 수를 늘리고 거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온 자본 정책입니다. 실제로 최근 D&D 파마텍도 1대3 무상증자를 발표한 이후 시장 관심과 거래가 집중되며 단기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반응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짚어볼 부분은 교환사채, EB 물량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전체 주식의 약 0.64%에 해당하는 EB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수백억 원대이며 교환 가격은 19만 원대로 현재 주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지금 전환해도 충분한 차익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주식으로 바꿔 일부를 정리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뚜렷한 대규모 전환이나 출회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금이나 전략적 지분 유지 같은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은 이런 상황을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큰손들은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결정적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변화는 1월 기관 NDR 이후입니다. 이번 NDR에서 기관들이 확인한 핵심은 삼천당제약이 아일리아 하나로 끝나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계약을 한 번에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별로 판권을 나눠 체결하는 수익 배분형 계약 모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NDR에서 강조된 부분은 단순한 기술 기대감이 아니라 계약이 곧바로 실적 구조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 모델입니다. 경구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 역시 국가별로 허가와 유통에 강한 파트너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회사는 주요 시장에서 계약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시장이 새롭게 주목한 축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입니다. 삼천당제약은 마이크로스피어 기반 제품에서는 공급 계약을, 리포좀 기반 제품에서는 기술 이전 계약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파트너들과 데이터 공유 이후 협상 단계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즉 삼천당제약은 단순히 임상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상업화 데이터와 계약 구도를 함께 쌓아가는 구간이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는 점이 최근 공시로 확인됐습니다. 삼천당제약은 NDR 이후 일본 제약사 다이치 산쿄 에스파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제네릭의 일본 판매를 위한 공동개발 및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NDR에서 언급된 국가별 계약 시나리오가 실제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첫 증명입니다. 이제 시장이 그리는 다음 그림은 단순합니다. 만약 회사가 무상증자 같은 자본 정책으로 주가 부담을 먼저 낮추고 유통량을 늘리는 이벤트를 던진 뒤 일본에 이어 미국이나 다른 국가 계약이 연달아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가벼워진 몸집에 초강력 엔진이 달리는 겁니다. 큰손들이 고가 구간에서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의 수익에 만족하기보다는 향후 자본 정책이나 추가 계약 공시 등
다음 이벤트가 겹치는 구간에서 더 큰 흐름을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공개된 데이터와 공시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시나리오입니다. 무상증자가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고 최종 판단은 경영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팩트는 분명합니다. 삼천왕제약의 금고는 그 어느 때보다 두텁고 국가별 계약은 이미 일본에서 현실화되기 시작했으며 시장은 다음 공시가 계약인지 자본정책인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결정적 한 방이 과연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 이제 곧 공시로 증명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향과 구조를 중심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NI 투자였습니다.